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형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간에 조금 그 광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올리는 유튜브 자료들은 저희 대학원 그 아동 코칭이라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에 그 대학원의 특수대학원인데요. 특수대학원의 제 수업에서 그 학생들한테 언어에 대한 어떤 특성을 이해시키는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올해 1학기죠. 2021년 1학기에 그 자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재에 준해서 활용될 자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형태로는 우리가 다른 걸 다 빼고 그냥 단어의 모양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다. 됩니다. 소리가 일단 이제 규명이 됐고, 소리의 운영에 대한 측면이 이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소위 의미의 단위가 되는 거죠. 소리 하나하나는 사실 의미를 구분시키는, 구별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나,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관사 같은 경우에 부정관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어떤 특정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하나의 음절이기도,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고 음절이고 하나의 단어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치하는 것이 있으나 우리가 단어 그러면 조금 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조금은 더 큰 단위를 얘기한다. 그 단위를 얘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설명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형태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어 단어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어의 길이를 많이 합니다. 암기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단어를 외운다. 어휘, 뭐 단어로 부르든 어휘로 부르든. 중요한 건 왜 단어란 말을 쓸까, 어휘란 말을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놓고 의미에 좀 더 핵심을 두면 우리가 어휘라는 말을 쓰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모양의 핵심을 두면 그러면 그건 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그 구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길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플럭시나 우시니, 그 다음에 힐리필리피케이션. 예, 플럭시나 우시니, 저도 헷갈리네요. 힐리필리피케이션. 그래서, 무의미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범주하다. 예. 다시 얘기하면, 뭔가를 집어넣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일종의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의 그 일종의 그룹 시킬 때 그런 의미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단어의 경우에 본래부터의 그거의 단어, 다시 하면 cat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고양이는 그게 고양이를 가리키는 cat가 딱 있어야 되지만 고양이 여러 마리 그러면 cats가 되겠죠. s가 붙음으로써 cat 여러 번 말하는 걸 그 하나로 여러 마리의 고양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캣의 좀 귀여운 고양이 키티, K 발음하고 T 발음이 들어있죠. 이때 C가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K 발음, 뭐 무슨 발음이냐 그럴 때 그건 익숙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에나 우 발음할 때 C가 크 발음이 나요. cat. 그 다음에 우 같은 거 cook, 예, 요리사. 뭐 그런데 뒤에 이나 에가 오면 C 발음이 S가 돼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cent, C-E-N-T, 예, 그렇죠. cindy, 그 이름 S, 신데렐라, 예, 그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끌어가다 보면 예, 단어 속에서의 소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cat은 CAT를 쓰지만 kitty 그러면은 CI가 아니라 그건 CT가 되겠죠. 그래서 KITTY. 그래서 왜 cat이라고 C라고 써서 cat이라고 얘기했다가 왜 kitty 그 작은 고양이를 K로 되느냐. 뭐 이런 건 금방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을 들으시면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안에 아까 cat 뒤에 붙이잖아요. 또 앞에 붙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인다 접이라고 하는데 접어. 붙일 접이죠. 접촉할 때 접. 그래서 앞에 붙이면 접두, 예, 머리두를 쓰고요. 끝에 붙이면 접미가 있어요. 대부분 접두와 접미가 있고요. 가운데 쏙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단어 속에. 우리가 접요, 허리요자를 쓰는데요. 언어들에서는 그 부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접두와 접미 쪽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접미, 뒤에 붙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단어는 사실 외울 때 앞부분, 첫 소리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cat, kitty,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K 사운드로 또 듣는 걸로도 단어를 훨씬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 다른 걸 붙여놓으면 K를 인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접두사보단 접미 뒤에 붙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분포로 봤을 때 또 빅데이터로 조사해봐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의 언어들뿐만 아니라 그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또는 뭐 중국어조차도 중국어는 접두 접미가 사실은 정확히 보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 한자를 보면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글자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뒤에 보면 뒤에 금방 플럭시나 우시니 힐리필리피케이션, ARIZation 각각의 얘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붙이면 갑자기 품사가 명사에서 형용사로 바뀌는 게 있고 또 뭐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물론 동사에서 명사로 바뀔 수도 있고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앞에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미사일 같은 경우에 안티. 그래서 미사일 막는 미사일, 막는 미사일 또 막는 미사일. 예, 요즘에 뭐 글쎄요,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음성 미사일을 쏟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그걸 또 때리는 미사일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피하려고 또 미사일을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티. 예, 우리가 이 안티 같은 경우는 적두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단어의 내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어의 내부에서 붙는 거 이전에 핵심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몰핌이라고 합니다. 몰핌에 대한 연구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얘기해서 형태소라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핵심 부분, 그것을 우리가 음소라고 합니다. 아까 cat 같은 경우에 ch가 음소가 되죠. cats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음소는 여전히 chat고요. s는 뭐예요? 복수의 의미를 주는 또 하나의 형태소가, 음소가 이제 형태소가 되겠죠. 그래서 cat은 cat이 형태소이고 s가 형태소이고. 아까도 안티미슬 같은 거, 안티가 뭐예요? 예, 반하다, 대항하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음소가, 그러니까 자꾸 음소라는 형태소가 되고 미사일이 형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그 단어, 주로 서픽스가 이제 여기서는 미어라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 번째 건데요. 그 화이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화이트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두 개의 단어면 이거는 붙은 게 아닌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얘가 하나의 단어처럼 역할을 해요. 백악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에 잠깐 써 있습니다만 보카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형태소를 배울 때 우리가 그러니까 형태론을 배울 때 형태소란 말과 단어란 말과 그 다음에 보카버란 말을 공부하게 된다. 이 말을 얘기합니다. 형태소의 구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뒤에 붙는 경우, 이게 또 하나 형태소들이 붙는데 재미있는 것은 보이라는 것은 단어 속에 앞뒤에 띄어쓰기가 가능한데 S 같은 경우 복수의 경우는 앞뒤에 띄어쓰기가 가능하지 않죠. 붙어서 그래서 접이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ED 과거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의 구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접사, 다시 얘기하면 붙는 접두사와 접미사, 특히 접미사가 많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형태소들의 어떠한 그 특징들 또는 성격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자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